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10년 넘게 이거 내가 했어야 했는데 라며 밤마다 후회하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13년 일론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기 비행기 사업, 나도 정말 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예언을 덧붙였죠. 누군가 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정말 엄청난 미래가 열릴 거다. 그 누군가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머스크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에게 양보한 9조 달러짜리 시장, 바로 드론 택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드론 택시가 보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강남 아파트를 팔고 천안으로 이사 가세요. 제가 미천이하고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3년 후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천안에서 강남까지 단 15분이면 도착하거든요. 지하철 환승할 시간조차 걸리지 않는 이 혁명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판도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론 택시 앞에 미래라는 수식어는 떼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 바로 지금 두바이 하늘을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에어택시가 실제로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 기업이 머스크가 예언했던 그 9조 달러 시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도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당연히 조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조비 주식 당장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잠깐 브레이크 한번 밟아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조비가 유망하지만 지금 당장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세 가지 리스크를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 돈 먹는 하마입니다. 조비는 2026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상업 운항을 시작했다고 했지만 이건 시범 운영 수준이에요.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건 맞지만 그 매출로는 비행기 한 대 만드는 비용도 못 건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조비는 분기당 약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2천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1년이면 8천억 원이 증발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속도냐면요. 여러분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매달 1천만 원씩 나간다면 10개월이면 바닥납니다. 조비가 딱 이 상황입니다. 현금은 약 1조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속도면 2027년 중반이면 바닥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증자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식을 찍어내서 돈을 모으는 거죠. 그럼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 희석돼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조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번의 증자를 진행했고 그때마다 주가가 20%에서 30%씩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증자 직전에 샀다면 한 달 만에 30% 손실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규제라는 거대한 벽입니다. FAA 인증을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했죠.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조비는 2024년에 인증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으로 밀렸고 지금은 2026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FAA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사고만 나도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거든요. 만약 조비가 시범 운영 중에 작은 사고라도 낸다면 주가는 하루아침에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3년에 조비 기체 하나가 시험 비행 중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무인 비행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하루 만에 40% 폭락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전날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다음날 6천만 원이 된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4천만 원 증발입니다. 이게 규제 리스크의 무서움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수십 개의 회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보잉, 에어버스 같은 항공 대기업들도 UAM 사업부를 만들어서 연구 중이고요. 중국에서는 이항, 시앙펑, 오토플라이트 같은 회사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테슬라입니다. 머스크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뛰어들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역사를 보세요.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때 다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만약 2027년이나 2028년에 머스크가 이제 시간 좀 생겼으니까 전기 비행기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발표한다면 조비의 주가는 그날부터 내리막길을 걸을 겁니다. 투자자들이 다 테슬라로 갈아탈 테니까요. 이게 경쟁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조비는 좋은 회사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 전 재산을 털어서 사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마라톤인데 100m 달리기 하듯이 덤비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사라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타이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
FAA 정식 인증을 받은 직후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FAA 인증을 받는다는 건 미국 정부가 이 비행기는 안전하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 조비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그냥 가능성을 파는 회사지만 인증을 받는 순간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증 발표 당일은 피하세요. 그날은 주가가 폭등해서 고점에서 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마치 아이폰 신제품 출시일에 애플 주식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다들 흥분해서 사니까 주가가 고점을 찍죠. 발표 후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그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두 번째 타이밍, 첫 흑자 전환을 달성했을 때입니다. 조비가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낸다면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지금까지는 돈만 쓰는 회사였는데 드디어 돈을 버는 회사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테슬라 사례를 보시면 합니다. 테슬라는 2003년에 창업해서 2020년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냈습니다. 17년 걸렸죠. 그런데 흑자 전환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 만에 10배 올랐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조비가 2028년이나 2029년쯤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오면 주가는 지금의 3배에서 5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타이밍, 폭락했을 때입니다. 조비 같은 고성장 기술주는 주가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아무 이유 없이도 한 달에 30%씩 오르내리는 게 일상이에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조비 주가 그래프를 보면 롤러코스터입니다. 한 달 만에 50% 오르기도 하고 다음 달에 40% 빠지기도 하죠. 만약 시장 전체가 폭락하거나 조비가 나쁜 뉴스를 발표해서 주가가 40% 이상 빠진다면 그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나쁜 뉴스가 일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AA 인증이 3개월 지연됐다. 이 정도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이 죽었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전략은 이겁니다. 지금은 관망하세요. 조비를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뉴스를 계속 체크하세요. FAA 인증 소식, 증자 소식, 경쟁사 동향 이런 것들을 주시하다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타이밍 중 하나가 왔을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할 매수가 뭐냐고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서너 번에 나눠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하려면 2,500만 원씩 4번에 걸쳐서 사는 거죠. 왜 그래야 할까요? 주가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할 매수를 하면 평단가를 낮출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매수 후 주가가 더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춥니다. 주가가 오르면 이미 싼 가격에 산 주식으로 수익을 봅니다. 이게 현명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비 주식을 사든 안 사든 한 가지는 확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에어택시가 상용화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요. 처음에 제가 농담처럼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강남 아파트 팔고 천안으로 이사 가세요.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이 비쌌던 이유는 딱 하나, 직주 근접입니다. 내 직장까지 가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죠. 여의도 회사원들이 왜 비싼 돈 들여 마포나 용산을 살까요? 출퇴근 시간을 아끼려고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강남 아파트는 평당 7천만 원, 8천만 원 합니다. 30평이면 2억에서 2억 4천입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30분 안에 회사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조비의 에어택시를 타고 천안에서 강남까지 15분, 경기도 외곽에서 판교까지 10분 만에 주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아침 7시 50분에 천안 집에서 나와서 8시 10분에 강남 사무실 옥상에 내립니다. 지금 지하철로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요. 그럼 천안 아파트 평당 가격이 얼마죠?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강남의 7분의 1 가격입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두 가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거리의 소멸입니다. 이제 어디 사느냐보다 어디에 버티포트, 그러니까 에어택시 이착륙장이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강남역 도보 5분 아파트가 최고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파트 옥상에 버티포트 있어요. 이게 최고 마케팅 문구가 됩니다. 실제로 조비는 이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주요 빌딩 옥상과 버티포트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한국도 곧 따라올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남 아파트 값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고 경기도 외곽이나 천안, 세종 같은 곳에 버티포트가 생기면 그 근처 부동산이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공간의 3차원화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2차원 평면 도로에 갇혀 살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5시간 걸립니다. 왜요? 고속도로라는 2차원 평면을 따라가야 하니까요. 산도 돌아가고 강도 돌아가야 하죠. 그런데 에어택시는 다릅니다. 하늘이라는 3차원 공간을 활용합니다. 직선거리로 갑니다. 산도 넘고 강도 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는 325km입니다. 에어택시가 시속 300km로 날면 1시간입니다. 5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집을 고르는 기준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려면 서울에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경기도는 살아야죠. 그런데 에어택시 시대가 오면 부산에 살면서 서울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부산 집에서 나와서 8시에 서울 회사 도착합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머스크가 이 사업을 욕심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비행기가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인류의 생활 반경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할 수 있는 치트키였기 때문이죠.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을 바꿨다면 조비는 도시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부동산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이 모든 게 바뀝니다. 누군가는 조급하게 지금 당장 주식을 사서 물릴 때, 누군가는 냉정하게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확실한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비밀 서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조비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신 분들, 에어택시 산업의 최신 뉴스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조비, 지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